네, 지금 뭐 채팅창 쭉 보니까 뭐 치폴레가 한국 들어오냐, 뭐 멕시코 음식 맛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보니까 갑자기 한 1시간 사이에 갑자기 훅 빠진 것 아니, 같은데. 내가 봤을 때가 고점이었네 보니까. 새벽 3시. 근데 마이너스였대 그때도. 네, 그래서 약간 뭐 요 정도면 뭐 우리의 힘으로 확실하게 역전시켜 버려야지 딱 그리고 싹 잤는데. 네, 좀 타코 드실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주요한 뉴스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은 빠져도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하긴 그래야죠, 그죠? 예. 장 빠진다고 또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막. 우리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예. 일희일희 매일 기쁜. 매일 기쁜. 예, 우리 3프로와 함께 매일 기쁜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차트 같이 보시면은 그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그 시장 네.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약보합 요때 보신 거죠. 요때. 그때 본 거예요. 요때 봤고 요때 보셨고 아. 요때 보셨고. 그러니까 김프로님 주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 감시를 안 하시니까 이게 매도자들이 확 그냥 팔아버리고. 진짜 잘 보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계셨어야 되는데. 아이. 요즘 한 살이라도 젊은 것들이 진짜. 누구들이 봐야지 내가 보니. 우리는 이제 아침에 잠이 많고 나이 드시면 원래 아침잠 없으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온 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증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들 좀 부담들을 좀 느끼고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은 눈치 게임하는 듯한 느낌을 좀 주거든요. 왜냐면은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온 게 그 장 초였어요. 장 뭐 초반에 열렸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보고 나서 그래서 약세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슬금슬금 올린 거죠. 올려가지고 약보합까지 올려놓은 건데 그래도 장 마감 가까워질수록 이걸 다 던지는 거 보면은 약간 눈치 게임 하면서 누군가 먼저 뭐 1, 2, 3에서 먼저 나갈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던질까 아니면 제가 먼저 던지나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7%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게 네. 그 우리가 뭐 6, 7 얘기하다 0.7 얘기하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전월 대비고요. 뭐 6% 얘기하는 건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예상치인 0.4%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이 PPI 같이 한번 보시죠. 전월 대비 보트를 보시면은 지난달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좀 마이너스가 있고 좀 이쪽 약하게 있다가 여기서 툭 튀어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서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6%가 올랐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한 5.4%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5.4 정도를 예상했는데 6이 나왔으니까 좀 높은 거고. 근데 물론 전월에는 6.5%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6.5%가 올랐는데 이번엔 6%가 오르니까 둔화가 된 건 맞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특이했던 점은 우리가 그 스티키 얘기 많이 하면서 네.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상품 물가, 서비스 물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상품 물가는 아무래도 좀 탄력성이 있다 보니까 좀 먼저 떨어졌고 서비스 물가는 인건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떨어졌죠. 예.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서비스 물가. 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덜 아니고 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물가의 어떤 흐름을 보실 때 이 네. 서비스 물가의 추세하고 상품 물가를 좀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게 상품 물가는 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죠, 막 이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커지고 서비스 물가는 약간 추세를 좀 그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상품 물가가 전월 대비 1.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 물가가 전월에는 1.4% 하락했거든요. 1.4% 하락.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1.2% 상승.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전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물가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상품 물가가 전월에는 마이너스 갔다 이번에 플러스 나왔다가 이러니까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줘요. 그러면은 단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약간 좀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이 상품 물가가 움직여서 이 그 변동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는 게 좀 좋기는 해요.
그리고 상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당연히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에너지 그렇죠. 가격. 예. 전월 대비 5%가 올랐는데 네. 이게 전월치 그러니까 자꾸 전월 하니까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전월에 발표된 숫자에서는 마이너스 6.7%가 나왔던 게 이번에 발표된 거는 플러스 5%가 나왔어요. 변동성이 엄청 크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오른 거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게 상품 물가를 올리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 서비스 물가 역시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 0.4% 올랐습니다. 이거는 전월치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는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런 거 좀 변동성 큰 거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0.6%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더 커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매주 나오는 지표라 평소에 잘 안 보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다시 보게 되는데 네. 전주보다 19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가 한 2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실업 수당 청구한 사람이 조금 생각보다는 적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던 게 주택 지표였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 관련한 통계가 상무부에서 나왔는데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4.5%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택 잔고 건수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살라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게 수요가 약하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주택 잔고 건수는 5개월 연속 감소를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장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수요 부분에서는 분명한 약세들이 좀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때 그 김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던 지금 이제 맨하튼을 중심으로는 조금 매수 수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는 좀 더 그 시장의 반응인 거고 이거에 좀 우리가 추세적으로 보는 지표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주택은 좀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전에 뭐 블러드 프라이데이 얘기하셨는데 블러드 총리 한마디 했습니다. 2023년을 디스인플레이션의 해로 만들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의 해로 만들겠다. 예. 그 디스인플레이션 해가 될 것 같다도 아니고 만들겠다. 연준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인플레이션을 좀 둔화시키는. 네. 근데 저는 이 멘트가 그렇게 매파적으로 느껴지진 않았던 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노동시장 성과가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지만 하락했다. 그리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에너지와 식품 가격 변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매파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뭐 우리가 다 예상한 정도 수준의 얘기고 시장을 보는 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네.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은 완만해지고 실업률은 장기적인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우리가 서로들 기대하는 그런 얘기라서 이게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는 분위기와 시장이 보는 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블러드 그 프라이데이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블러디 프라이데이라고 할 줄 거기 현재는 떨스데이죠. 맞네. 떨스데이라고 하기에는 뭐 이 정도 낙폭을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블러드 총재가 만든. 근데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맞아요. 빠지면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사실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블러디 하는 건 좀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소심해져 있다라는 의미기도 하고 네. 뭔가 좀 마음적으로 좀 불안한 심리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채팅창 전 이게 계속 보는데 요즘에 최근에 아마 주식시장 하신 모양이에요. 한 분께서 3%에서 요즘 막 배우면서 주식 투자하는 게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조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너무 즐거워만 하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막 조금 올랐다고 막 이렇게 기쁜 마음이 막 커지면 또 힘든 일이 올 수도 근데 있는 거 뭐 아니겠습니까? 배워가면서 즐겁게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어제 급락한 중간 막판에 급락하는 건 이제 3월 FOMC에 대한 전망이 전에는 그냥 살짝 혹시 50 빅스텝. 혹시 빅 이랬는데 빅 가능
이런 분위기가 이제 월가에 좀 퍼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25 정도로 지금 생각하다가 이러다가 이거 아니 50 그건 이제 네. 그거는 약간 좀 머리 아프지. 왜냐면 네. 자이언트 해다가 저 베이비를 했는데 예. 다시 빅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야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인플레랑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또 가보죠. 그 정찰 풍선 얘기 조금 드리려고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정찰 풍선 관련한 대화는 하겠다. 근데 사과는 안 하겠다. 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정찰 풍선 관련한 이슈가 사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조금 덜한데 그때 연말 연초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네. 이게 뭐 블링컨 국무장관도 뭐 중국에 간다 그러고 그쪽에 있는 그 저기 외교부장도 좀 미국하고 좀 친화적인 사람이 좀 중국에서 임명이 되고 그러면서 뭐 만날 의향이 있다. 왕이 국무위원 정치국 위원도 뭐 한번 가보겠다, 만나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조금 좀 개선되나?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수지 보니까 무역 규모를 보니까 사상 최대를 또 기록하기도 하고 조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정찰 풍선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급냉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격추한 거는 우리 주권 침해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이제 경쟁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네.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어쨌든 사안이 해결되기를 희망하지만 풍선이 격추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풍선 얘기가 워낙 좀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올라왔던 거 이게 쏴서 F-22 가서 쏜 거 네. 그거는 약간 스파이 정찰 풍선에 대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 뒤에 한 3개 더 떨어뜨렸거든요. 미국에서 예. 근데 그 3개는 일단 민간 기업이나 오락용, 연구기관용, 이제 뭐 기상연구나 다른 과학 관련한 풍선일 가능성이 크다. 아 근데 그렇게 미국 상공에 중국 풍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가 봐요. 뭐 지나가다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풍선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기구, 비행체. 비행체. 아 풍선이 요만한 거지 뭐 풍선이 뭐 가로 세로 뭐 10m씩 되고 뭐 그럽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박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그 센터장님하고 좀 어제 신과 대화를 좀 찍었어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로우실 만한 얘기들이 좀 많아서 주말에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공에 중국 비행체 뜨면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공에 중국 그 큰 대형 기구 풍선 같은 게 있다. 예. 우리가 쏴서 격추할 수 있냐고요? 근데 거기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 그거 스파이 아니고요. 우리 기상 관측용인데요.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서 잠깐 갔어요. 아니 아니 이제 우린 쏴놓고 이제 그냥 우리 허공에다 사격 연습했는데 그게 우연히 맞았네요. 이렇게 가야죠.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정프로님께 국방부를 맡겨야 되겠습니다. 이거 실수? 네. 이렇게.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 지금 이게 상무부 자료인데 이것도 구글로 돌려 갖고 온 거라 뭐 어느 그러니까 문법이 잘 맞진 않는데 락히드 마틴하고 이 레이시온 군사 회사잖아요. 이 무기 판매에 연루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그 수출입할 때 그 관련한 투자 금지하고 상품 금지하고 고위급 관리들 중국 방문 금지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처음에 뭐 대만 지역의 무기 판매에 참여를 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다들 그 풍선 스파이 비행체의 네. 문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양국이 경쟁은 하지만 이렇게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것까지는 우리한테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보통 뭐 중국 위안화 또 안 좋아지면 또 원화도 안 좋아지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그나마 좀 볼만한 이벤트가 그 현지 시간 17일부터 오늘 저녁쯤 되겠죠. 독일에서 미넨 안보회의가 열려요. 이게 1960년대 초에 창설된 전 세계적인 안보회의인데 이게 미국 최대 규모의 국제안보회의입니다. 그래서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한국의 박진 장관도 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블링컨 장관하고 왕이 정치국 위원이 만나서 좀 어떻게 풀어갈지 요거를 좀 다들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저녁에 나올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미중 관계 좀 풀리게 되면은 또 요새 또 중국이 뭐 비행기에 뭐 사람 많이 타고 여행 많이 간다 이런 얘기들 이제 슬슬 나오면서 리오프닝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좀 보시면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뉴스 하나가 요즘에 SM 요거 관련된 뉴스를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까? 예, 그 계속 취재는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뉴스 3개 하는데 매번 이 뉴스만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그 취재하고 있는 내용을 좀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기본 내용들은 대략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카카오랑 현 경영진 그리고 이제 이수만과 하이브 이렇게 이제 대충 나눠져서 예. 경영권을 갖고 이제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가 SM의 지배 구조 관련한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적을 했었어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뭐 작년 1년도 넘었던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지배 구조 개선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고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해관계자들의 영역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이해관계자 분들의 주장을 전해드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좀 오늘 뉴스를 한번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SM 그 공동대표인 이성수 공동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수만 PD의 과거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제 오전에 어떤 취재원이 이렇게 보내줘서 봤는데 처음에 좀 놀랐어요. 왜요? 영상 화질도 조금 떨어지고 구독자가 뭐 200명도 안 되는 채널에서 개인 유튜버, 개인 본인 채널이죠. 거, 본인 네. 그러니까 본인 계정이죠. 본인 계정. 예, 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가짜 채널인가 그랬어요. 뭐 SM 이성수 대표님도 얘기하는데 이 영상도 막 화질이 좀 이거 페이크 딥페이크 영상인가 뭐 그러다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면은 모를 만한 얘기여서 좀 놀랐었는데 어제 뭐 페이스북에 엄청 돌아다녔는데, 그죠? 그게 돌아다니기 전에 뭐 저도 공유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14가지 항목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상당 부분은 땡땡땡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폭로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성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주주의 문제니 개선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개선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냐? 이거는 뭐 그 당사자들끼리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라이크 기획 문제를 정리를 했는데 해외에다가 라이크 기획 비슷한 CTP라는 회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있다. 거기서 매출의 몇 %를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조금 그 이수만 PD가 ESG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K-팝 나무 심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 부동산 투자, 리조트 투자 관련한 것과 연결이 돼 있고 에스파의 그 발매가 연기된 것도 이 나무 심기 지속 가능성, ESG 이런 거를 가사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 심기가 뭐예요, 근데? 나무 심기, 나무 심는 거예요. 나무 심자고요? 개발도상국에서 나무 심어서 이렇게 환경을 살리는 근데 그거를 가사에 넣어요? 넣자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발매가 늦어졌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쪽에 있는 리조트 사업을 하려고 한 거다. 그 국가 쪽에서 그리고 카지노 짓고 뭐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 10대가 우리 주 팬층인데 카지노 사업하고 그러면 되겠냐라는 게 이성 대표의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 심기를 노래에 넣는다고요? 넣으려고 했다고 이수만 씨가. 그렇다는 게 이성수 대표의 주장입니다. 빨간 맛 달콤해 허니 나무 심기 요렇게? 그거보다 세련되게 써야죠. 세련되게? 예. 나무 심기는 가끔 보는 산에다 나무를 심자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넣어줘야 이게. 그렇게 이제 넣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이브의 입장이잖아요. 하이브. 예, 하이브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될 거니까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CTP 아까 해외에 있는 그 기획사에 관련해서는 모른다. 그런데 자기가 이수만 총괄 PD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맺을 때 여기에 그 이수만 총괄 PD와 SM 간의 거래 관계가 없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았으며 만약 계약이 존재할 경우는 아예 해소해야 된다는 조항을 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수만 총괄 PD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앞으로 SM을 누가 지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럼 이 뒷단에서 중요한 거는 하이브의 포지션이에요. 하이브. 예,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 PD에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하이브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그거 못 사지. 라고 나온다면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근데 하이브가 그런 계약 있는지 우린 몰랐는데 우리가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르면은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종결시키기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종결할게. 그리고 SM을 좀 더 투명하고 그런 회사로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것이 이제 하이브의 입장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캠페인 같은 거 뭐 하는 것도 거기서 하이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거를 이수만 총괄 PD가 개인적으로 뭘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대로 하는 거에 SM하고는 절대 아무 관련이 없게 만들 거야. 우리의 계약 내용은 그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주 제안을 통해서 7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후보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시간 많이 됐는데 했어요. 네. 지금 공개 매수한 주식은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이수만 총괄 PD 거 인수한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이브가 그걸 가지고 18%의 최대 주주 지분율을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이진아 경영기획실장 등을 추천을 했는데 여기서 또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트 분야의 이사를 추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기획을 할 수 있는 이사를 추천하진 않으면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후보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거는 SM 고유의 색태를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건 하이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서 그 SM을 인수한 후에도 단기 순이익의 30% 내에서 적극적인 배당 성향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이브의 주주들한테 우리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주총이 언제 결정됐나요? 주총일이? 주총일이 결정은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은 못했고 주총 때 뭐 표대결을 하겠군요. 예, 그 SM의 지금 현재 이사회 쪽에서는 다음 주에 사회이사 후보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이게 보시면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사회이사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사람을 내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하이브의 입장과 이경영 SM 경영 이사회의 입장을 같이 들어보시고 이걸 통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의 입장은 우리가 들어본 적 없죠 현재까지는. 우리가요. 하이브는 방송으로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SM 쪽 그 전 플레이어들한테는 다 컨택을 했어요. 나오시라고. 근데 하이브 쪽이 등장한 이후에는 좀 워낙 그쪽에 취재가 몰리고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상황. 취재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오늘 오후에 저 언더스탠딩 제가 안 나가고 그 경제개혁연대 김우찬 소장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네. KT 자사주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해서 행동주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3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